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혼동되고 있다. 이 지구온난화, 지구 가열화, 지구 열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원인을 혼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액션이 다 그쪽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또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뚫은 대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말이 달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 때 말이 달릴 수 있는 그 폭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차가 달리고 거기를 이제 버스가 다니고 그 다음에 기차가 다니고 철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매겨졌는데 철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 철로로 수송할 수 있는 미사일의 규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미사일이나 이제 하늘로 띄우는 항공 우주선의 규격도 철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규격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체의 어떤 크기 자체도 어디서 정해졌냐? 여기에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이 이 경로가 의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고 그 경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경로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IPCC의 이제 우리의 어떤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법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이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다 인간의 책임이 3분의 2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100%다. 지금의 6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99.9%인가요? 그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과장됐다. 이 때문에 재난의 진짜 원인이 기피됨으로써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관한 온난화를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자연에 의한 거다. 이거는 자연에 의한 거다.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IPCC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항, 그런 어떤 논문 이런 건 전부 다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죠. 로버트 에센하이,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구 온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거꾸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거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수십만 년의 어떤 그 온도 변화를 보면요. 그러면은 온도가 먼저 변화하고 이산화탄소가 그거에 의해서 끌어올라가져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게 800년 앞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이언 플리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냐, 그건 바닷속에 뭐가 있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과다라고 했는데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면 냄비가 있어요. 냄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되겠죠. 그런데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냐면은 온실가스, 뜨거운 공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냄비 뚜껑을 닫았다. 그러면 이거 빼고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냐 이거죠. 과연?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켜야 된다. 물 밑에 불.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불이 켜지면은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홍성민 빙하학 박사는 지구온난화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금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간빙기, 올라가는 시기의 간빙기.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다.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정역을 얘기했는데 정역 8개를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2007지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2007지는 2하고 7은 불이거든요. 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불이 있다. 이 불이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북극 빙하 쪽으로 이렇게 이 불이 뚫어가지고 북극 빙하가 녹는 거다. 이런 얘기를 타너스님이 하는 거죠. 지구 속의 불기운이 지구의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의 불, 지구 속의 불 에너지, 불 기운, 불에 의한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심판이 있게 되는 현상은 지구와 마치 초조 이후에 처녀처럼 성숙해 나간, 지구가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불기운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타너스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남극 빙하인데요. 방금 남극에 얼음이 있어요.
그럼 얼음 기둥을 갖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해가지고 기지를 설치해서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얼음 기둥을 뽑아요. 이렇게 얼음 기둥을 뽑아가지고 그 속에서 예전 수십만 년 전에 공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거기에서 화산 폭발한 어떤 흔적도 있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무슨 기후 변화가 있었냐 이거를 갖다가 보는 거죠. 무슨 기후가 있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군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스토크라고 하는 기지하고요, 돔시 기지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보스토크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토크 기지를 보면 아래쪽으로 이제 얼음 기둥을 시추를 했어요. 뚫었어요. 이렇게 얼음을 뚫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뚫다 보니까 3,768m를 뚫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물이 호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42만 년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남극 보스토크 호수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지난 42만 년 동안에 온도가 낮았던 빙하기죠. 온도가 낮았던 빙하기가 4번이 반복이 되더라라고 해서 4번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 위에는 보면은 이제 빙하기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때 인류 문명이 뭐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과 현대 문명이 있어서 산업혁명을 여기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여기도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올렸다. 여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어떤 우리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면은 이때는 뭐냐? 자연스럽게 이 빙하기에 아주 뭐 영하 뭐 50도가 된다. 근데 그 온도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동력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 질서의 변화죠. 우리는 여름이 되면 뜨겁잖아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게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변화가 오더라. 이게 얼음이 켜지는 게 이게 빙하기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쭉 올라가서 간빙기가 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을 쫙 그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야, 이거 뜨거워지는 데구나. 이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여름이구나. 이건 겨울이구나. 큰 겨울이 빙하기구나. 이거 빙하기.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니까 중간쯤이 봄이고 여기 여름이죠. 그리고 끝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게 급전직하로 바뀝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요게 개벽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의 개벽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남극 돔시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돔시 기지는 보스토크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때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3,200m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오히려 더 많은 80만 년이 나왔습니다. 80만 년의 주기를 알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뭐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저기 했나 봐요. 80만 년 동안에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극 빙하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있었다. 10만 년 간격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사를 보시면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기후변화 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뭘 썼냐면 이 42만 년 그래프를 썼습니다. 42만 년 동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 너희 주기성을 얘기하는데 주기성 있는 거 맞다. 그런데 그 주기보다도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서로가 충돌이 되니까 자연에 의한 온난화, 인간에 의한 온난화가 충돌이 되니까 일단 주기성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죠? 주기성을 수용을 하면서도 자기의 논리를 펴야 되니까 뭐냐면 야 이게 주기를 이탈하고 있다. 주기를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네? 이 지구가 이런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기를 이탈하면은 그 이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돔시 기지에 80만 년 그래프로 지금은 그러면 이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게 나옵니다. 80만 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만 년 그래프에 이 위쪽을 보시면 8번의 개벽이 있었던 거죠. 확 바뀌는 겁니다. 확 바뀌고 빙하가 되었다 여기서 확 올라가는 것도 여기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큰 개벽이고 여기도 이제 큰 개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자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는 42만 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42만 년 전에 4번의 빙하기가 간빙기. 남극 돔시 기지는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보여지더라.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뭐냐면은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만 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게 42만 년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 여기까지거든요. 보통은 이 지표면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13만 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지표면이고 처음 보면은 요 가장 이전에 뜨거웠던 데하고 지금 뜨거웠던 데하고 여기를 사이를 보면 13만 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년에서 10만 년을 얘기하고요. 뭐 이제 얼음 기둥만 가지고 하지 않고 어딘가 이제 바다 속에도 뭐 퇴적물이 있고 침전물이 있고 뭐 동굴 속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해보니까 똑같더라. 꽃가루 침전물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12만 4천 년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기사를 보면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겁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뜨겁다. 지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12만 5천 년 만에 정점을 찍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12만 년 전 간빙기 여름보다 여름에는 그때는 북극이 다 녹았었는데 아직은 녹진 않았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10년 안에 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년 전이 온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요? 12만 년 전에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녹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직 안 녹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더 온도가 올라갔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기후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가장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이렇게 밑으로 얼음 기둥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온도가 정확하게 올라간 것, 잠시 올라간 것, 그런 것들이 표현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12만 년 전에 완전히 녹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도는 지금이 더 높다? 근데 지금은 안 녹아. 북극 얼음이 안 녹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장은 이렇게 인간에 의한 온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기성에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돼요. 사해,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여기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 하면 그냥 뜨는 곳이잖아요. 12만 년 전에 완전히 증발했었다. 지금은 증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증발을 했어요. 어느 때가 더 온도가 높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IPCC 말씀드렸지만 6차의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 의장은 이회성이라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회성 의장은 인류가 지금 온도를 1.1도 올려 12만 5천 년 전보다 더 뜨겁게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인위적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자연적인 흐름에 기인한 것이라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 외에 인간이 뭐 온실가스를 규제하자, 뭘 하자, 이런 행동을 하자, 뭐 이런 거 하는 거 외에도 다른 차원의 대응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보다 훨씬 장구한 자연의 변화에 의한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건 아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개벽이라고 한다면 이게 큰 변화가 와가지고 큰 개벽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진아 환경 과를 나오신 분 있죠. 환경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란 거대한 순환의 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는 각각의 주기는 보다 큰 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하루의 주기가 있는데 그 하루의 주기는 지금이 몇 월 며칠이지만은 몇 월 며칠 뭐 저녁 시간대지만은 이것이 지금은 여름이라고 하는 그 끝에 와 있는 거죠. 여름이라는 그 끝에 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주기는 큰 주기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그런 진실, 삶의 모든 주기가 또 다른 주기를 이끈다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어떤 순환이 있으면요, 잠을 꼭 자야 돼요. 잠을 안 자고 하면은 이게 뭐 10여일 정도 버틴 사람이 최고 기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못 버팁니다. 꼭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갖다 충분히 저기 해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이라고 하는 1년 사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는 잠을 자야 돼요. 뭐 다람쥐나 곰이나 다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 뭐 농사를 져도 겨울철에는 그 눈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봄이 되면은 뭔가 여기 싹도 틔우고 그다음에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그것이 어디냐? 빙하기라는 거 하는 겁니다. 빙하기가 그런 인류 문명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고 이러한 빙하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인류가 다시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간빙기에 봄, 여름, 가을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 1년 4계절의 겨울인 빙하기에는 새로운 인류를 쌓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 주기가 뭐냐면은 12만 년을 얘기하고 12만 5천 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얼음 기둥 가지고 뽑아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다. 그게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12만 9,600년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12만 9,600년인데 우주에 겨울이 있고 이게 빙하기죠. 확실히 겨울은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3만 년이 있고 그 다음에 간빙기 봄이 있고 간빙기 여름이 있고 간빙기 가을을 거치면은 또다시 이제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은 봄이고 온도가 완전히 올라갔으면 여름이고 그리고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은 가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요. 이 12만 9,600이라고 하는 거는 360하고 360을 곱해서 나옵니다. 쉽게 나오죠. 360, 360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주기라고 해요. 그레이트 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360도인데요. 72년입니다. 72에다가 360을 곱하면 25,920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서양에서 플라톤이라든지 플라톤 주기다. 플라톤 대주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는 26,00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확대돼서 이 큰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기는 뭐냐면 작은 주기가 큰 주기와 닮아 있다. 그 순환을 하면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주기에 12가 있잖아요. 더 큰 주기에 12가 있고 더 큰 주기에 12가 있다. 이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시간의 주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에서 이 부분만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바꾸시면 자축인면 진사오미라고 하는 동양의 시간대로 바꾸면은 주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자축인면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걸 12시간이 하루라는 거죠.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가 30일이 되면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12달이 되면 1년이 돼요. 자, 여기까지 요것만 바꾸면 뭐가 보이냐면 주기가 보이는 거예요. 12, 30으로 됐는데 그 다음이 12가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까? 1년인데 그러면은 30으로 곱한 30년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예요. 원 제너레이션. 세대거든요. 세대를 서양에서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30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12, 30, 12, 30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한 90살을 산다고 해도 3세대 정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의 어떤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단위가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커서 쓰지를 못할 뿐이다. 우리가 이제 뭐 돈의 단위도 보면 조, 경 이렇게 있잖아요. 경단이 없었는데 이제 경제가 크다 보니까 경단위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없는 게 아니다. 원래 단위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12, 30, 12, 30 해가지고 1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세대.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부터 뭐가 있냐면은 세 위에 운과 회와 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똑같이 시간의 패턴이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순환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니까 12, 30, 12, 30, 그 다음에 12, 30, 12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 돼요. 12, 30 하면 360이잖아요. 360, 360 하면은 맨 위에는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주 1년. 우주의 연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도는 그 연도가 정확하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9,600년이고요. 우주의 한 달이 뭐 1800년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회 운세라고 하는 그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인간이 그러면은 소우주잖아요. 그럼 인간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 뛰는 겁니다. 하루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호흡이 멈춤 죽잖아요. 맥박이 안 뛰어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있는데요. 호흡은 성인의 정상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18회를 뜬다고 그래요. 맥박은 정상인이 이제 72회다. 이건 뭐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18회와 72회인데요. 그래서 하루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분, 24시간 곱하면 하루가 되죠. 그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 25,920이 나오고 그리고 맥박은 72회를 뜨니까 이거 72를 곱하면 103,680이 나오는데 이걸 합하면 호흡과 맥박을 합하면 129,600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숫자 129,600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가장 큰 주기가 뭐냐? 약 26,000년의 플라톤 주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정도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차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25,920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양에서는 뭘 보냐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한쪽 방향만 보는 게 서양입니다. 서양은 호흡, 맥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맥박이라는 걸 몰라요. 이건 맥박은 뭐 한의학에서 짚는 거지 서양에서 이 맥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는 뭐냐면 세차운동 주기예요. 세차운동 주기를 72 곱하기 360 하면은 25,920이고 이거를 가장 큰 주기로 지금까지 봐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왜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인식이 틀리냐면 서양은 그냥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오르고 내리고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서양은 당기는 거예요. 들어 당기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빼다지라고 합니다. 빼다지 또는 미다지, 밀고 닫는 거. 빼다지, 미다지라고 해서 양쪽을 다 운동을 하는 걸 다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음양을 종합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다 보면은 뭐 당기세요라고 했는데 밀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제발 좀 당기세요라고 하면 당겨라. 근데 왜 미냐 이거죠. 뭐 그런 이게 이제 우스개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양쪽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양으로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동양에서 이 주기를 보는 거예요. 129,600년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보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25,920년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곱하기 5를 하면 129,600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주일년입니다.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를 서양에서 얼음기둥 짜가지고 125,000년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129,600년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주일년이라는 거거든요. 증산도 우주일년 사계절이 있어서 약 13만 년, 정확하게 129,600년을 한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때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겨울철 빙하기가 여기 3만 년, 정확하게 29,600년이고요. 봄, 여름이 5만 년, 그리고 가을이 5만 년입니다. 요 간빙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5만 년을 살아왔고, 그래 앞으로 5만 년을 산다. 그 5만 년과 5만 년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문턱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게 개벽을 거쳐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은 그 가장 높은 지점에서 급직반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개벽이에요. 그래서 후천 개벽, 가을로 들어가니까 가을 개벽, 우주의 가을 개벽이 이제 문턱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